네, 최근 정치권에서 제2공항 대안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환경부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 중에 있는데 이 작업이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패널들과 함께 이 제2공항에 대한 제2공항을 둘러싼 논의들 그리고 제2공항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들 잘 지내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이제 장마가 이제 시작이 되고 네. 본격 무더위도 시작이 될 것 같은데 건강에는 이상이 없으신지요? 저는 이제 8월 접종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아, 손꼽아. 간헐적 단식을 열심히 해보려고 했으나 네. 가끔 좀 약간 돌발 변수들이 발생해가지고 이게 이어졌다 끊어졌다, 이어졌다 끊어졌다. 제가 그런 인간미를 사랑하지 예, 않습니다. 아이, 간헐적 단식이 간헐적 폭식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 경험했던 네. 분으로서 지금 부작용을 겪고 계시다고. 부작용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간헐적 폭식이라고. 제2공항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국토부가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처음 제출한 게 꽤 됐죠. 몇 년? 2019년 네. 10월, 어. 9월에 제출하고 다시 10월에 제압. 한번 반려를 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12월에 제출했는데 또 반려를 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작년 6월 12일에 한번 또 세 번째 반려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거 만 1년을 꽉 채워가지고 올해 11월에 세 번째 도전을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예. 제보안서만 지금 세 번째 그렇죠. 제출을 한 건데 여전히 이 제보안서에 대한 내용이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어떤 내용인지 먼저 쭉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하셨죠? 예, 전략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해서 일단은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잠깐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환경 영향 평가법에 따라서 이 어떤 시설을 조성하거나 계획할 때 이게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어떤 부분별로 이게 뭐 생태적으로 어떻게 뭐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한번 점검을 하고 그에 따른 환경 보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영향 평가라는 걸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게 아마 좀 계획되는 시설물이나 이제 어떤 사업 규모에 따라 가지고 좀 작은 거는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좀 크면은 이제 공항처럼 이제 큰 시설들은 이제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이렇게 하게 되는 것 네.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환경부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끔 정부 안에서는 이 정부 내의 야당이다라고 할 정도로 어떤 주요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반대를 많이 하고 좀 그런 편인데 사실 이제 국토부라든가 산업자원부가처럼 뭔가 시설을 만들거나 뭐 원전을 지으려면 반드시 환경부의 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 2번 정도 지금 제출을 하면서 그동안 지적된 문제가 뭐냐 하면 환경 영향 평가서를 보니까 야 이것 중에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짚어봐라 해가지고 한 게 지금 크게 한 4가지 정도를 네. 지금 뽑을 수 있는데요. 이 먼저 공항 시설이다 보니까 이 공항을 짓게 되면은 주변에 이제 또 철새 도래지가 이제 한 5군데 정도 있거든요. 이 조류와의 충돌 위험성이 없는지 한번 좀 꼼꼼히 살펴봐라라는 얘기, 보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음 영향이 어느 정도 미치는지를 좀 다시 한번 정확히 보라고 했고 법정 보호종 같은 주요 동물의 어떤 대체 서식지 마련이 가능한가? 그리고 숨골 조사 같은 경우에 뭐 안전 문제는 없는가? 이런 걸 좀 살펴보라고 했는데 조류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 22개 지점에서 좀 조사를 했다라고 해요. 근데 보니까 주로 이제 뭐 매, 독수리 같은 맹금류가 간혹 나타나가지고 이게 좀 약간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은 되는데 얘네는 뭐 탐지 레이더로 이렇게 좀 잡아내고 아니면 뭐 유인 저감 장치나 아무튼 서식지 관리들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에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소음 역시 지금 그 활주로가 이렇게 남북으로 길게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네. 가급적 이제 바다 쪽에 있는 남쪽으로 이제 이착륙을 하게 되면은 소음 영향은 그렇게 크게 없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법정 보호전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대체 서식지로 이동이 가능하다. 항공기 이착륙에 따른 어떤 남방돌고래 영향도 그렇게 미미하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 숨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공 함양 시설이라고 하죠. 저수지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숨골이 뭐 활주로라든가 공항 시설로 대체되는 이런 영향에서 이렇게 좀 보완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거기 뭐 칠랑괴라는 동굴이 있다고 해요. 네. 칠랑괴 같은 경우에는 뭐 보니까 자기네들이 보니까 학술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그렇게 가치가 크게 없더라. 이런 결론을 내려서 지금 그 환경 영향 평가서 재보완을 해서 지금 환경부에 제출한 네, 세 번째 상태입니다. 제보안서를 냈는데 그 공항 제2공항에 대한 어떤 반대 목소리를 내던 그런 단체들 중심으로 이 제보안서의 내용도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논란도 있고 그다음에 공개 범위에 대한 논란도 있어요. 어떤 내용들인가요? 지금 공개된 건 요약본이죠. 비상도민회에서 입수해서 공개한 게 요약본 한 4페이지 정도 되는 요약본이 뭐 언론이나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보셨을 텐데 전문은 상당한 분량이죠. 근데 전문은 이제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1,300페이지인가요? 네네. 그런 것 그러니까 같더라고요. 그 전문은 내용을 다 보면 오늘 국토부가 어떤 식의 관점에서 어떤 환경부 요구에서 어떻게 보완했는지를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을 텐데 일단 그 점이 빠져 있다는 게 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좀 이제 요약본에 나와 있는 것만 보더라도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 번째는 뭐 숨골 관련인데 일단 개수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160개 정도 되는데 한 180개가 넘는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류와 충돌 가능성인데 이제 국토부 같은 경우는 1월에서 5월 그러니까 봄철에 좀 조사를 했는데 지금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내륙 습지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여름철에 좀 관찰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까 뭐 대체 숨골 같은 경우도 이 지하수 보존 관련된 대책이 좀 더 부실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비상도민회 측은 국토부가 제출한 전략 환경 영향 평가서의 각 항목마다 조목조목 모든 내용에 대해서 좀 보완이 필요하다. 그리고 부실하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렇다고 한다면 뭐 이제는 공은 이제 환경부가 이제 판단하겠지만 결국 이제 국토부가 이런 판단 좀 미흡하다 또는 좀 뭔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라고 한 지적을 받고 있는 만큼 국토부가 이제 투명하게 그 전문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국토부가 공개할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부분만 공개되다 보니까 저도 좀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었는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도 요즘 또 국토부는요, 그 해당 부서에 전화하면 전화도 잘 안 전화 안 받아요. 잘 안 받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아까 이제 그 김 박사님 얘기하신 거에 조금 부연해가지고 설명을 드리자면 이 조류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 국토부 지금 이 제보안서에는 조사를 1월부터 5월까지 네. 했대요. 1월부터 5월까지 하다니까 이제 뭐 6, 7월 이후에 그러니까 여름 이후에 어떤 계절성 조류에 대한 어떤 서식이라든가 현황에 대해서 이게 담기지 않아가지고 과연 이 충돌 가능성이 없다는 게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비상도민회의 측이 반박을 했고요. 소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일부러 마을이라든가 이제 그 인접 지역의 소음을 피하기 위해 바다 쪽으로 80%의 이착륙을 한다고 했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이쪽 바람이 북서풍으로 불어요. 비행기는 원래 바람을 맞으면서 이렇게 떠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러면 그런 안정성에 또 그런 문제가 있는 어떤 이착륙 계획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었고 숨골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논란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기본적으로 숨골에 대한 어떤 학술적인 정의, 어떤 법적인 정의가 지금 명확하게 있지 않다 보니까 국토부가 생각하는 숨골 그리고 이제 뭐 비상도민회의 등 반대단체가 생각하는 숨골이 다를 수 있어서 이거는 정리가 되지 않으면 계속 이거는 논란이 불가피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좀 투명하게 그 전본을 그렇죠. 다 공개를 해서 좀 논란을 종식시킬 필요도 있는데 오히려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킨다 이 얘기신 것 같아요. 국토부가 사실은 이렇게 그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부에서 계속 뭐 제보안해라 이거 계속 반복되는 데다가 제주 안에서는 또 논란이 엄청 있었죠. 뭐 토론회 하자, 뭐 네. 끝장 토론회하고 하면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금 흘렀어요. 그러면서 약간 국토부가 추진 의지가 꺾인 거 아닌가라는 뉘앙스가 좀 저도 그 생각이 네. 든 게 뭐냐면 사실 이제 비상도민회의가 기자회견을 열고 반박 자료를 그러니까 아무튼 이 용역 보고서 제보안서에 네. 대해서 조목조목 문제를 제기하면 사실 그동안 국토부 행태를 보면은 뭐 바로 보도자료 한 줄이라도 반박 자료가 네, 뭔가 네. 나올 듯 싶은데 이게 없는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실퍼신가 싶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국토부 입장은 지금 명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이제 아주 오랜 기간,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제 지역 내에서 갈등이 돼 있었고, 근데 물론 국토부가 그동안 꾸준하게 기존 공항의 확장은 있을 수 없다,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자신의 정치적 판단을 철회하거나 번복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대단히 적어 보인다. 특히 이제 물론 이제 그 환경부의 제보안 요구에 대해서 국토부가 어떤 재보완하는 절차, 이건 절차적인 그 정부 내의 절차를 밟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가지고 뭐 국토부가 뭐 국토 제2공항 관련해서 기존의 입장과 뭔가 달라진 것이 있느냐, 뭐 기류가 좀 변한 것 아니냐라고
뭐 추정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하기는 그 교통 분야의 최상위 법정 네. 계획이라고 하는 그 국가기관 교통망 계획 거기에는 이제 제주 제2공항이 국토 경쟁력 강화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내용들이 담기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국토부가 여전히 추진 의지가 있는 거 아니냐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뭐 여러 시선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네요. 어쨌거나 지금 그 절차로만 보면 현재 칼자루는 환경부가 네, 쥐고 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사실상 지금 마지막 절차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세 차례나 지금 재보완 요구하고 받은 그리고 최근에 그 재보완서에 이제 그 제주도의 어떤 그 제2공항에 대한 여론 수렴 결과가 빠졌다면서 그거를 또 다시 요청을 네. 해서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글쎄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전망일 텐데 결국은 환경부가 현명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공은 이제 환경부가한테 넘어갔는데, 근데 지금 이제 지역 내에서 찬반 갈등이 많기 때문에 뭐 찬성하시는 분들 입장이나 반대하시는 입장이 다 달라서 어떻다라고 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근데 하지만 지금 명확하게 얘기하는 건 환경부가 결국 전략 환경 영향 평가라고 하는 법정 절차에 따라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논리적인 판단 결과 관련해 검토를 해봤더니 성산 부지가 좀 부적절하다라고 판단한다고 한다면 환경부의 입장이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제2공항이 부지와 관련해서는 조금 국토부 입장과는 다른 의견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지금 국토부의 손을 들어주는 셈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뭐 도민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만 국토부의 추진 절차에 굉장히 힘을 실어주는 결국은 이제 환경부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있는데 근데 그 환경부의 결정이 언제 나느냐 이 시점도 또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이라서 글쎄요 지금으로서 뭐라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도 이 질문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환경부의 이 환경 영향 평가를 담당하는 주무관이라면 나는 과연 이걸 어떻게 할까? 뭐 물론 개인적으로 결정할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뭐 위원회 심의를 하겠죠. 저는 이 정도 지금 비상도민회의가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크리티컬한 하자는 없다고 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아마 주무관이라면 저는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로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주무관이라면. 그러니까 뭐 일단 뭐 찬반에 대한 그런 일체 배경 없이 있는데 하지만 이제 아시겠지만 한정혜 장관이 일반직 공무원이 아니죠.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장관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사실 또 지금 뭐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내년 대선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지난달 2일에 이제 그 제주를 찾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당시 발언을 좀 보니까 타당하지 않으면 부동의하겠다는 원론적인 얘기를 했지만 주민 수용성을 감안하겠다라는 걸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약간 다른 방향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또 이제 제주 MBC가 저의 엊그제 이제 저의 모든 이 고민을 올 클리어를 해주셨습니다. 네. 또 리포트를 하면서 네. 우리 저 민주당의 우리 저 초선 중진이신 그 송재호 의원 있지 않습니까? 예, 초선 중진입니다. 예. 이분이 조선 중진. 제2공항 추진을 보류해야 된다는 입장 밝히면서 어쨌든 이 정석 비행장을 이제 거론을 하고 어쨌든 환경부가 이번 달 안에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마무리를 할 것을 요청을 했고 부동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정치인님이 입에서 이 정도가 나왔다는 거는 뭔가 사실 뭔가 당정에 뭔가 보이지 않는 뭔가 교감이 있었거나 있었을 것이다. 아니면 본인이 뭔가 이제 굉장히 큰 자신이 있거나 이거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부동의 쪽으로 좀 기울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게 이런 겁니다. 지금 국토부 환경부가 단순하게 행정적 절차가 전부가 아닌 거죠. 네. 여기에는 제2공항 추진과 관련해서 대단히 전무적인 판단이 필요한 겁니다. 특히 이제 그동안 이제 국토부 관계자들이나 환경부나 그리고 정부 부처의 청와대 관계자들이 제주도 와서 제2공항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좀 민감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제2의 강정과 같은 사례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 인사들에게는 지금 정권에게는 강정 문제가 굉장히 큰 부담이에요. 정치적 부담입니다. 만약에 이대로 제2공항이 추진될 경우에는 성산 지역에서 제2의 강정과 같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정치적 부담이 늘 일말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제 3월에 대선인데 지금 몇 달 남지도 않은 시점에서 대선을 앞두고 제2공항을 추진한다 안 한다라고 결정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정치적인 부담이다. 그러면 정무적인 판단이 강하게 개입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은
일차적으로 이 동의든 부동의든이라고 하는 절차가 좀 늦어질 가능성도 좀 있고 또는 판단을 보류해야 할 가능성도 좀 있고 그리고 모든 정치적 스케줄이 내년 3월 대선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지금 현재로서는 좀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니 이제 뭐 그 아까 얘기한 송재호 의원이 이제 뭐 일단 보류해야 된다, 대안이 필요하다 이야기도 했지만 그 전에 이제 오영훈 의원이 정석공항 대안론을 그렇죠. 얘기를 했잖아요. 아무튼 최근에 지금 지역 국회의원들 정치권에서 이 제2공항과 관련된 입장들을 막 내놓고 있는데 이제 가장 주목되는 것들은 지금 지역 국회의원들의 대안론이죠. 이 대안론이 나오는 거 보면 뭔가 부동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시선들이 있는 건데 이 대안론으로 제시한 내용들, 지금 지역 국회의원들이 얘기하는 부분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 오영훈 의원은 정석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일단은 뉘앙스가 좀 달라요. 오영훈 의원은 이렇게 한다면 정석 비행장을 좀 제3의 대안으로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논의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까 송재호 의원은 일단 제2공항 추진 보류라고 하는데 방점을 찍히면서도 좀 대안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건 뭐냐면 지금 두 명의 국회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정부 부처 내에 뭔가 기류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국토부는 그렇다고 한다면 국토부의 입장이 바뀐 것이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국토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국토부가 자신의 결정을 처리하거나 번복하려면 뭔가 정치권에서 어떤 명분을 줘야 될 것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국토부에게 그걸 줄 명분이 무엇이냐를 정치권 내부에서 논의하고 있다. 그러면 그런 논의의 결과들이 지금 두 명의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통해서 뭔가 제주 지역사회에 메시지를 좀 던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죠. 저는 이제 보면은요 그동안 제2공항 관련해 가지고 지역국회의원 세 분은요 약간 제2공항을 접하는 태도에 온도 차이는 좀 있을지 몰라도 방향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보면은 제2공항 관련해 가지고 어떤 뭐 이슈가 있거나 어떤 입장을 요구받아야 할 때는 세 분이서 좀 뭔가 입장을 조율하고 통합을 맞춰 가지고 좀 이렇게 발표하는 측면이 있다고 좀 기자들이 좀 언론에서 그런 평가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마 뭐 예를 들어서 제2공항 그러니까 저 제2공항 폐지라든가 정석공항 추진 정석 비행장 대안 추진이라든가 이런 게 아마 서로 엇박자로 따라가지는 않을 거요. 않을 거고요. 아마 뭐 일단은 지금 오영훈 의원께서 정석 비행장 대안 활용하자는 그런 얘기를 먼저 꺼내셨으니까 아마 그렇게 갈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지금 상황을 보면은 대안이라는 단어는 민주당 빼고는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얘기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민의힘 자체는 뭐 아시겠습니다만 저번 달 이준석 대표 그 제주 내려와가지고 제2공항 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하겠다. 그리고 대선 후보 공약으로까지 뭐 내걸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여기는 대안이란 말이 성립할 수 없고 그리고 또 이제 제2공항을 찬성하는 단체나 정치 세력들 그리고 이제 반대하는 단체나 정치 세력들은 제2공항 폐지하고 현공항 확충에만 이렇게 목소리를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 정석 비행장 같은 어떤 대안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대안이라는 용어는 지금 민주당밖에는 선택을 할 수 없는 그런 단어이고 선택지 이미 분명하다. 어쨌든 보면 어쨌든 뭐 아까도 얘기를 하셨지만은 모든 일정이 이제 내년 선거를 맞춰가지고 돌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어떤 뭐 찬성, 반대 이런 극단적인 선택 대신에 나름대로 뭐 집권 여당으로서 안정적인 어떤 대안. 어떤 대체제를 좀 찾을 수 있는 좀 그런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나 이런 평가가 들더라고요. 이런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실제 국민의힘 도당도 그 송재호 의원이 이제 보류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나서 바로 논평 냈어요. 환경부의 압력가 아니냐고. 예. 절대 그 부분에 이제 동의하지 않다는 걸 명확히 한 건데. 원래 이제 저희가 대안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현재 공항에 대한 확충이었어요. 근데 국토부는 여전히 안전적인 문제로 그 부분은 어렵다는 입장이 워낙 확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입장이 다시 철회되거나 번복되지 않는 이상은 뭔가 새로운 대안, 그러니까 만약에 부동이 됐을 경우에 인프라 확충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정책 비행장인데 자 그러면 만약에 이 대안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요. 과연 정석 비행장이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게 뭐냐면 본질적인 문제예요. 제2공항 관련돼서 여러 가지의 본질적인 찬반 갈등의 문제가 뭐냐면 반대하시는 측면, 그러니까 찬성하신 측면에서는 제주 경제 미래 100년을 위해서는 제2공항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동안 꾸준히 반대했던 분들은 제주에 두 개의 공항은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 제주의 환경 수용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의 문제들인 거죠. 오랫동안 논의가 됐었던.
근데 이제 정석 비행장 얘기를 한다는 건 제2공항, 그러니까 제주도에 2개의 공항을 전제로 하고 그렇죠. 정책적인 논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걸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지금 제주 지역에서 제2공항 관련된 갈등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환경 수용성, 7천만 명이 넘는 그 관광객과 상주 인구를 포함해서 과연 제주도가 버텨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근본적 질문이었는데,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정치권이 아무런 그 누구도 대답을 하고 있지 않죠. 그리고 그에 따른 인프라 확충 계획도 없어요. 그러면 과연 이게 대안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석 비행장이 실제로 제2공항의 대안으로 이렇게 선택이 되고 뭐 추진 방향 같은 게 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정석 비행장 얘기가 좀 어떻게 나오게 됐는가를 배경을. 좀 한번 살펴봐야 네. 될 필요가 있는데, 저도 좀 이제 뭐 방송 준비를 하면서 좀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지난달 그 12일에 오영훈 국회의원이 한 언론하고 인터뷰를 네. 하면서 그 일부분의 그 인터뷰의 내용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정석 비행장 활용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담당 기자분한테 문의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야, 어떻게 이거 저 정석 비행장 얘기가 나오게 됐느냐 하면서, 그러니까 사실 그 인터뷰를 서면 인터뷰를 한 2, 3주 전에 이미 받았대요. 이미 받았는데 그 사이에 아시는 것처럼 오영훈 국회의원이 농지법 네, 위반이 네, 네. 이렇게 좀 불거지면서 그 관련한 내용을 이제 좀 추가로 이렇게 인터뷰를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늦었는데, 어쨌든 오영훈 의원은 이 내용을 적어도 4, 5월부터는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관련해서 이제 16일, 지난달 16일에 송재우 국회의원과 이제 반대단체가 이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에서 송재우 국회의원이 7월까지 이 제2공항 그 환경영향평가 관련된 이슈를 마무리하고 대안까지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지금 지체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대안이라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18일과 21일은 찬성단체와 반대단체들이 각각 이 대안론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제 서로 목소리들을 내세우고 22일에 이제 국토부가 국가기관 교통망 전략 환경 영향 평가에 이제 제2공항을 포함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23일 이준석 대표가 제주를 방문해 가지고 제2공항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대선 후보 공약 내걸겠다. 그리고 26일에 이제 김부겸 총리가 내려와서 조금 더 기다려보자. 국회의원 3명이 이제 좀 갈등을 줄이는 방안을 제안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걸 전하는 걸로 봐서는 이 모든 게 좀 약간 시간을 두고 지금 진행된 게 아니고요.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지금 굉장히 빠른 어떤 좀 약간 속전속결식의 문제 해법으로 지금 이렇게 추진된 것이라고 좀 약간 유추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판단들이, 그러니까 김부겸 총리도 와서 뭐 제주공항이 좀 복잡하다, 혼잡하다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중앙에 있는 정치 인사들도 제주에 오면 그런 질문을 받으면 늘 하는 얘기가 제주공항이 좀 복잡하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제2공항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철저하게 서울 중심주의, 그러니까 서울에 살고 있는 정치인들의 시각에서 제주를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2공항 문제가 단 진전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중앙 정치의 시각에서 제주의 문제를 바라보니까 제주의 문제가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근데 제주의 문제는 뭐냐면 제2공항이 필요하다 안 하다 뭐 이런 걸 떠나서 가장 기본적으로 만약에 공항이 하나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올 텐데 과연 이 환경 수용성이라는 근본적인 질문 던지고 있는 건데, 지금 1년에 몇 번 오는 중앙 정치인들이 제주도에 공항에 와서 공항이 혼잡하니 제2공항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정책적 결정이나 판단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 대안 얘기가 나오는 김에, 근데 이 대안 얘기가 나올 때 이런 거예요. 지금 가시리 쪽에 있는 주민들하고도 아무런 얘기가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성산이 부지가 결정이 될 때도 성산 주민들하고 일절 상의도 없이 됐다가 이런 5년이 넘는 어떤 갈등이 시작이 됐는데 표선면 가시리 있는 주민들이 모두가 찬성할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 과정 속에 결국 무엇이냐? 그 대안을 얘기하든 뭐 현공항 확충이든 뭐 제2공항에 보류되든 이런 모든 정책적인 결정 속에서 결정이 되게 관료주의적이고 정치인 중심의 판단들을 하고 있다. 지금 5년 동안의 갈등 과정 속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과연 정치권이 과연 어떻게 들었을까? 그리고 도대체 가슴속에 뭘 새겨 들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게 좀 답답합니다.
지금 이제 동이냐, 부동이냐 환경부에서 그다음 이제 대안까지 뭔가 제2공항과 관련된 전기가 이제 곧 뭔가 마련이 될 텐데 자, 이때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그 도백의 철학 그리고 도정의 방향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아시다시피 원희룡 지사가 곧 사퇴를 하게 되면 도백이 없는 상태로 도정이 가야 돼요. 물론 이제 행정부 시사가 대행한다고 하지만 사실 있고 없고의 차이는 굉장히 큰데 제2공항 문제를 과연 풀 수 있을까? 1년 동안 제주도가 이 부분을 잘 대응할 수 있을까? 부동의가 되면 사실 우리가 인프라 확충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도에서의 기민한 움직임이 필요하고 동의가 된다고 하면 아무리 이 공항이 국책 사업이라 하더라도 도정이 역할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문 지사가 빠지면 네. 이제는 제2공항 찬성에 대해서 이제 행정이든 뭐 물론 정치권은 조금 예외로 하겠습니다만은 공식적으로 찬성 목소리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정치인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면 이제 민주당 제주 지역 민주당 3명의 국회의원, 그러니까 정석 비행장을 대안으로 고민하고 있는 3명의 국회의원과 성산 지역 제2공항을 추진하는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 그리고 아예 제2공항 자체를 반대하는 분들의 어떤 그런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내년 지방선거나 대선을 고려를 해보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나마 자신들이 좀 중도표를 좀 가장 많이 소구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를 지금 미리 골라가지고 선점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근데 뭐 원희룡 지사가 있거나 없거나 간에 근데 원희룡 지사가 없으니까 이건 아까 고재일 기자도 얘기했지만 하나 확실한 건 도에서 지금처럼 제2공항과 관련된 찬성의 목소리를 높이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오히려 제주도가 갈등의 이 현안 문제에 앞장서서 갈등을 빚는 사례들은 좀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이제 제주도랑 싸우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그런 정책적인 결정을 하고 판단할 사람이 없으니까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제 행정적인 절차나 관료주의적인 판단을 하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지점이 지금 갈등 국면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화의 폭이 여지가 좀 넓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갈등을 해결하기에는 오히려 잘된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라면은 제가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제2공항 이슈는 정말 활용을 하기가 좋은 아이템이 아닌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가덕도 신공항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마음에 있는 곳은 어떻게든 법을 뜯어 고쳐서라도 추진을 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이렇게 뭐 확정된 사업도 기 추진하기로 한 사업도 보류를 한다. 그래서 이런 구도로 분명히 나갈 것이 좀 명백해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와 관련한 어떤 그 비난, 정치적 비난을 나름대로 지금 좀 미리 계산을 해가지고 좀 양쪽 극의 논쟁을 피하기 위한 어떤 제3지대.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게 어떤 측면에서는 선거를 바라보고 그렇죠. 약간의 시간 끌기, 숨 고르기 뭐 이런 걸로도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장 이제 제2공항 문제가 선거에서 굉장한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는 거는 모두의 의견이잖아요. 선거에서 이 제2공항 문제가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어떤 입장들을 보일지 뭐 그런 얘기를 좀 넘어가 보죠. 분명한 건 제2공항 문제가 단순하게 제주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국민의힘에서 가덕도 신공항 관련해서 제2공항 부분을 정치적인 공격의 포인트로 삼을 것이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 공항 문제가 단순하게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대선 국면에서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을 공격하기엔 정치적인 포인트로 삼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뭐 가덕도 신공항과 제2공항이 같이 언급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좀 부담스럽다 민주당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안을 찾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근데 그것이 실질적인 대안으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좀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결국은 이제 3월에 있을 대선이니까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안을 마련한다. 그리고 그 대안을 마련한다는 명분이 뭐냐면 첫 번째는 국토부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제주 지역의 도민적 갈등에서 갈등을 수습할 수 있는 과정, 그 시간을 좀 버는 것. 이 두 가지의 어떤 전략적인 선택으로서 대안을 내년 대선까지 계속해서 언급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 그러니까 대안이라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둔
어떤 여러 가지의 정치적인 복합적인 고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또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설사 그러면 대안으로 내세운 정석 비행장을 진짜 그러니까요. 제2공항으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또 그때 되면 또 이제 새로운 문제가 또 시작될 수밖에 없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제2공항 자체가 일단 성산업 그 해당 지역을 전제로 지금 추진되어 온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뭐 사전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뭐 맞아요. 예타라든가 기본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전면 다시 해야 되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아시는 것처럼 이제 원래 이제 정석 비행장도 제2공항 후보지였습니다. 31개 후보지 중에 하나였었는데 이게 탈락된 이유 중에 보니까 그때 국토부 용역 결과를 보면 이제 공역이 제주공항하고 겹친다. 그리고 이제 환경성 문제에 대한 포인트가 그때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환경성에 대한 문제, 공역에 대한 문제는 그때 가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논란이 분명히 다시 나올 거고 결정적으로 이게 민간 소유인데 그러니까요. 대한항공이 한진그룹은 팔 거냐? 네, 예, 떡줄 예. 싸움은 뭐 물론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의 뭐 시급성을 이유로 우리가 뭐 민간 자산을 뭐 강제로 수용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뭐 얘기도 있고 뭐 아까 우리 또 이제 녹화 전에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은 그 주변에 있는 제동 목장의 어떤 그러니까요. 지가 상승이라든가 어떤 특정 기업에게 어떤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게 산 넘어 산이다. 예, 쉽지는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대안이 얘기된다 하더라도 이제 그럼 전선이 그러니까 제 2라운드가 시작이 되는 거죠. 새로운 2라운드가 시작되고 선수도 바뀌고 그래서 뭐 좀 파트너도 바뀌어서 그렇게 되면 또 이 지난 5년 동안 했던 여러 가지 논의 과정을 다시금 재반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럴 때는 이제 전선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일단 표선 이제 지역 주민들의 입장이 있을 수 있고 반대 단체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또 반대 단체들 중에서도 입장이 좀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두 개의 공항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성산 부지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시는 입지에 분들도 대한 있죠. 반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있고, 그다음 물론 찬성하시는 분들도 그 찬성의 결이 다 다르고 반대 결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찬반의 전선이 다시 구성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제2공항에 대한 논란을 조금 다른 각도로 전환시킬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네.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찬반의 한 축이 더 생기는 네. 형태로 갈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어쨌건 제2공항 문제는 본격적인 어떤 논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음 선거 이후로 간다고 보시는 예. 건가요? 뭐 선거 이후로 가겠죠. 그래서 결국 제2공항 문제는 이게 국토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제2도지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잖아요. 원희룡 도지사도 뭐 해결하지 않고 그냥 런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결국 청와대의 정책적인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저희가 이제 제2공항 운명을 좀 점쳐봐야 되니까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리고 정말 누가 키를 잡고 아까 뭐 이제 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가 의지의 문제다라고 했는데 이 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좀 고민스러워요. 사실 뭐 얘기 들어보면 결국은 네버엔딩 스토리로 계속 네. 같은 양상으로 맞습니다. 가야 된다는데 이렇게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만은. 정말 그러니까 어려운 이게 문제죠. 국토부가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국토부는 그러니까 이런 거 어떤 우리가 이제 찬반일 때 이거는 절대 안 돼. 이렇게 마지노선을 정해버리면 대화가 안 되고 타협 지점이 없거든요. 근데 제2공항 문제가 타협 지점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국토부 입장에서는 지금 현공항 확충은 무조건 안 돼라고 하는 입장을 고수해버렸죠. 그 과정에 뭐 이게 나오지만 ADPI 보고서도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그걸 원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국토부 입장에서도 그게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책적인 판단을 하지 않으면 지금 제2공항 문제가 다시 뭐 대안을 찾든 뭘로 찾든 간에 결국은 또 다른 갈등으로 계속 번진다. 그러면 국토부 입장이든 뭐 찬성이든 반대 입장이든 이거는 안 돼라고 이건 무조건 안 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좀 서로 이제 우리 지역사회가 좀 논의를 하기 시작해야 될 때가 됐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아까 얘기했지만 네버엔딩 스토리다.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사전 타당성 예타 또 하고 이러다가 10년, 15년, 20년 갈 수도 있죠. 불행하면. 같은 의견이신가요? 저는 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뭐라고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참 판단을 보류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네. 어쨌든 대선 정부 그러니까 지역 국회의원 3명이 거의 정석 비행장을 제2공항 대안으로 활용하자는 게 모아지면은요. 아마 민주당에서 어떤 분이 대선 후보가 됐든 그 뜻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선거 결과에 따라 가지고 그러면 또 국민적 민심이나 도민들은 그에 대한 결론 어떤 민심의 선택이라고 그걸 또 믿을 거고 꼭
그렇게 가기보다는 참 기왕이면은 좀 아까 뭐 김 박사님 얘기하셨지만 좀 원점에서부터 좀 한번 다시 봐요. 지금 제주공항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 좀 한번 차분하게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하는 게 그나마 제 입장에서는 그냥 대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 대안의 입장이 사실은 선거 결과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보시나요? 글쎄요, 그게 선거 결과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좀 어떻게 예단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2공항 문제는 워낙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문제예요. 찬성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대안을 선택한다. 그 찬성할 수 있을까요? 쉽지가 않을 거고 반대하는 분들도 대안 찬성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언론적으로 두 개의 공항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지금의 대안 마련이라고 하는 건 소위 말하면 두 개의 공항을 짓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글쎄요, 정치적인 묘수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게 악수가 될 가능성도 많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네, 마무리를 좀 해볼까요? 저희 깨톡으로 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아우, 예. 이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좀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본인들의 뭐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어느 분부터 하시겠어요? 먼저 하시죠. 누구한테 하실 건가요? 아니, 먼저 하세요. 예. 저는 우리 지역국회 의원이신 네, 송재 의원님 카메라. 그리고 오영훈 의원님 그리고 위성곤 의원님 세 분께 좀 깨톡을 남기겠습니다. 네, 1번 카메라 보시고. 세 분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제2공항 문제의 정치적 해법을 위해서 많이 고민하시는 건 아는데요. 가급적이면 세 분 모두 도민들에게 정치꾼보다는 정치인으로 다음 세대를 약속하고 기약하는 정치인으로 좀 기억되시는 결정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하셨어요? 어느 예, 분한테? 저는 이제 국토부에. 관료, 이 제2공항 담당하고 있는 이 관료들에게 좀 공무원들에게 좀 한마디 네. 하겠습니다. 뭐 들을 이 방송 볼지 안 볼지 모르겠습니다. 유튜브가 있으니까. 크게 외쳐보세요. 예. 네, 제2공항 문제 가지고 5년이 넘게 제주 지역 사회가 시끄러웠습니다. 그 시끄럽고 갈등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국토부 관료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이 관료주의, 그리고 전 공항 확충은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는 원칙 언론주의적인 판단 때문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언론과 원칙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과감히 좀 벗어던지고 원점에서 제2공항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주를 사랑하신다면 그것이 제주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좀 어려운 문제였는데 잘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편안한 토요일 오전에 함께한 명쾌한 주, 다음 주에도 유쾌한 시사 토크로 찾아오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